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류분,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래서 이만큼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만큼이 상속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재산을 상대로 유류분이 들어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 그때 이것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의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유류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나눈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네,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 보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할 수 없는 경우. 기각입니다. 기각 그냥. 그럼 언제 기각되느냐? 부재수 합의로 보일 때. 부재수 합의로 보일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상속이나, 유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이건 부재수 합의를 봅니다. 유류를 포기한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물론 표현이 딱 이렇진 않지만, 문구를 봤을 때, 유류분을 포기한 걸로 보이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다 증여를 받았는데 딸들이 아무 재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하면서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 상속재산을 모두 딸들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상 사전 증여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재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부재사입니다. 이렇게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는 그냥 기각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나 저희 이제 로펌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전문적인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률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법률문서는 이게 토시 하나 갖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뜻이 변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 이렇게 돼서 부재수 합의로 인정돼 가지고 기각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부재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부재수 합의로 당연히 안 보이는 경우겠죠. 합의를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전 증여를 알고 합니다. 증여를 알고 부재서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럴 때는 구체적 상속분. 그러니까 원래 내가 소송을 하면은 뭐 이게 아들들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딸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머니를 줍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 좀 손해죠. 예.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n분의 1로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협의 분할하게 되는 경우는 유류분권자한테 손해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 증여를 몰랐다. 증여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이 받은 걸 모르고 그냥 법정 지분대로 나눴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 뚜렷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협의 분할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왜냐면 사전증여를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협의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판례가 없냐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네. 사전증여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유효무반환 청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상속재산이 아주 극히 적은 경우입니다. 예. 엄청 많은 재산이, 훨씬 많은 재산이 이미 사전에 증여가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과 유류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분할은 두 개가 딱 나눠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경우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첫 번째, 부재소 합의를 보여준다면, 이미 사전에 증여한 걸 알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부재소 협의로 보여준다면 그때는 기각입니다. 그냥 유류분 청구해도 기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재소 합의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구체적 상속분만큼을 빼게 됩니다. 뭐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뭐 5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했다면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내가 청구하는 유류분에서 5천만 원, 실제로 받은 5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7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예, 오늘 주제인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을 하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하고 나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 봤을 때는 부재소 합의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부재소 합의를 보여진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재소 합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체적 상속분만큼은 유류분 청구금액에서 공제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저희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편합니다. 댓글 다시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